왜? 신라를 계승했다라는 건 굳이 과거의 고구려 영토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 신라 영토는 어디까지입니까? 대동강까지잖아요. 딱 거기까지만 우리는 보장을 받고 나머지는 형님 말하는 대로 할 테니까 뭐든지 좀 봐주이소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변화, 영토의 확장보다는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아! 여러분 안녕. 역사로 밥벌이하는 쌀쌤이에요. 오늘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란과 여진족에 대해서 배웠죠. 자, 오늘은 그 외부 침략이 있었을 당시 우리 국내의 그 정치 세력가들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제목은요,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하다.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 페이지는 한 페이지만 배우는데 125페이지 배우는데요.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내용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Follow me. 이제 점점 이제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놓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자, 우리 정치 세력 고려 초기에서 이제 고려 중기 쭉 가게 되는데, 고려 초기에는 이제 호족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호족이고, 시간이 지나서 호족에서 뭐가 되냐면, 지방 호족에서 뭐가 되냐면요, 문벌 귀족이 됩니다. 문벌 귀족이 됩니다. 자, 이들이 쉽게 말하면 호족에서 문벌 귀족이 됐다라는 거는 조상은 같아요. 이들의 조상님이 이들이에요. 근데 변했다라는 거예요. 불리우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사람은 같지만은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변했다라는 거예요. 좋게 변했다라는 거야, 나쁘게 변했다라는 거야. 이 단어를 보세요. 정체되었다, 보수화되었다, 귀족화되었다. 이 단어는 이제 좋지 않은 단어죠. 그러니까 가진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초심을 잃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잃었다. 내가 높은 권력을 얻고 나서 보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제는 신경을 쓰지 않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벌 귀족이 되면서 고려라는 나라가 굉장히 위기가 겪게 되겠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지방호족을 설명하는 거 첫 번째는 선종, 두 번째는 풍수지리, 세 번째는 고구려를 계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태조 왕건이죠. 이렇게 이제 대표가 되는 겁니다. 자, 선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거죠. 그러니까 영불만 외면,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어. 이러한 이론을 다른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나 왕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벼슬아치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땅, 기회를 주어준다. 약간 열린 사회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문벌 귀족은 다시 교정으로 돌아갑니다. 교정은 엘리트 불교입니다. 이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뭐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관직이 낮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랑 붙어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고리타분하고 폐쇄적인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권력을 계속해서 탐닉하게 하자라고 했다라는 거고요.
풍수지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유교 쪽의 성격이 강해지는데 유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충, 효,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을 말 잘 듣는 장유유서, 이런 거 알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제 말 잘 듣는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다라고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고착화, 신분을 딱 정해버리는 것으로 딱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 계승에서 이제 신라 계승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했죠. 그 말은 과거 고구려의 영토를 우리는 이제 정복을 하겠다. 이러면서 무수히 많은 이제 북방 민족과 갈등 관계가 생겨요. 대표적인 과 이제 대결, 영토 분쟁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거란이죠. 그렇죠. 세 번에 걸쳐서 싸움이 나고 태조 왕건은 이 거란의 수준, 이 낙타를 굶겨 죽이면서 하면서 굶겨 죽이기까지 하면서 적대감을 표시를 했었는데 이제 신라 계승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금나라였거든요. 여진족,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진족한테 4대 관계를 맺습니다. 4대 관계 지난 시간에 이해했습니다. 무슨 관계? 신하와 임금의 관계, 군신 관계가 되는 그런 치욕적인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 겁니다. 왜? 신라를 계승했다라는 건 굳이 과거의 고구려의 영토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 신라 영토는 어디까지입니까? 대동강까지잖아요. 딱 거기까지만 우리는 보장을 받고 나머지는 형님 말한 대로 할 테니까 뭐든지 좀 봐주이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변화, 영토의 확장보다는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아.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아 하는 거죠. 계승한다는 겁니다. 뭔가 좋아진 것 같아요? 나빠진 것 같아요? 나빠지는 것 같죠. 그래서 이들이 본인의 권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치적으로 신분 선발, 신분이라는 단어죠. 그렇고 관직을 선발하는 정치적인 건데요. 요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음서제. 아버지가 정오품 이상이면 그 자식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벼슬아치가 되는 겁니다. 딱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정오품 이상이면 그 자식은 벼슬을 바로 얻게 되는, 그러니까는 귀족이 계속 귀족을 낳고 귀족이 또 귀족을 낳는 이런 이제 보수 정책 귀족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초심을 잃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으로 돈입니다. 돈이죠. 결국에는 뭐 권력만 있다고 좋은 거 아니라 권력에는 돈이 뒤따르는 법. 이렇게 해서 돈은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공음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정오품 이상이면 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정오품 이상이면은 자식한테 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도 주고 땅도 주고 완전 그냥 너무 좋은 제도죠.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국가적으로 좋지 않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안 배웠던 건데 뭐냐면요, 결혼제도예요. 혼인제도인데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아. 이 귀족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정오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야. 선생님은 롤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골드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하여튼 지금 이제 브론즈에서 비밀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정오품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은 그 신랑집도 중요하겠지만 신부집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 두 가문이 합쳐져야 이제 그 정오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가문을 찾아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좋은 가문이 많겠니?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집안엔 아들이 없을 수도 있고 어느 집안엔 딸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근친이 유행합니다. 근친 알죠?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 결혼을 돌려막으면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나게 되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자겸이라는 사람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자겸의 난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경원이 씨인데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 사람이 경원이신데요. 이 옛날부터 이제 문벌귀족으로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권력을 가장 이제 계속 평생 동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남자랑 결혼을 시키는 게 이거죠. 그죠? 근데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남자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원이 씨는 옛날부터 자신의 이 여사, 딸들을 이제 왕들한테 이제 결혼을 많이 시켰어요. 엄청나게 결혼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5명의 왕에게 9명의 왕비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근친이 유행하는 거지. 5명의 왕에게 5명의 왕비가 되어야 되는데 5명의 왕에 9명의 왕비를 결혼시켰다라는 건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자겸한테 딸이 있어요. 이자겸한테 딸이 있는데 이 딸을 이제 왕이랑 결혼합니다. 이제 예종이에요. 그래서 이 두 딸과 예종 사이에 인종이 태어납니다. 자, 여기서 문제. 인종은 이자겸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장인어른. 딸은 엄마, 예종은 아빠. 근데 이제 인종이 왕이 됐어요. 자, 인종이 왕이 되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종이 죽죠. 그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자겸이 생각을 합니다. 나의 권력을 유지를 하고 싶은데 세상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 예종에서 인종으로 바뀌었단 말이지. 그럼 봐봐. 이 인종이 다른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 집안이 이제 가장 권력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겸이 나의 권력을 남이랑 나누기 싫어. 외할아버지도 충분히 높지만 사위가 되고 싶단 말이야. 장인어른이 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또 지 딸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딸 투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이 그 딸을 결혼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인종은 이자겸에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장인어른이자 외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 딸 투는요, 와이프이자 이모가 되는 거예요. 자, 인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난 인종이야. 기분이 좋겠어요? 이모랑? 물론 뭐 사랑해서 결혼할 수 있지. 근데 여기는 사랑이 없잖아.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할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왕인데 기분이 같겠죠. 그래서 인종이 좀 이제 크고 나서 첫 번째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실패를 해요. 그래서 2번 이자겸이 한 대 맞았으니까 복수를 해야 되겠죠. 난을 이때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고려의 무사였던 석중명이라는 무사와 같이 이제 동맹을 맺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이제 개경의 궁궐이 불이 탑니다. 개경의 궁궐이 소실됩니다. 여차저차 해가지고 세 번째 진압을 하게 돼요. 진압하는 과정은 이제 인종이 석중경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석중을 꼬시는 거죠. 야, 네가 뭐가 못나서 이자겸 밑에 있어. 그래가지고 석중경으로 하여금 이자겸을 배신하게 하고 나중에 이 석중경이 이자겸을 죽이고 반란이 진압이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럼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4번 결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영화에 최민식이 하는 이제 대사가 있어요.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대로 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보세요. 문벌기족 나쁘죠? 안 좋죠? 그 중에서 넘버원이었던 이장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다른 이제 세력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넘버 2, 넘버 3, 넘버 4였던 문벌기족이 나타나서 자기네들이 넘버원이 되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돼요.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동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산속의 대장이 누굽니까? 호랑이죠. 호랑이가 없으면 누가 대장합니까? 이제 숲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늑대도 왕이 되고 싶어 하고 여우도 왕이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지들이 왕이 되겠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그런 이제 정신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문벌귀족이 두 개로 갈리게 됩니다. 뭐라? 대경파와 서경파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개경파랑 서경파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또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묘청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좀 지우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워도 되죠? 아이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입니다. 서경으로 천도, 수도를 옮기자라는 뜻이에요. 천도라는 단어 우리 장수왕 때도 배웠고, 백제 성왕 때도 이제 배웠죠. 그 다음에 궁에도 천도를 하잖아요. 또 성악에서 철원으로 이렇게 한 천도, 수도를 옮기다라는 것을 천도라고 하는데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 그러니까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시다라고 주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개경의 궁궐이 불에 탔거든요. 없어요. 새로 지어야 돼. 왜 불에 탔냐면 이자겸이 불태웠어요.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키는 가운데서 이제 불을 지르는 거죠. 근데 왕이 산 거지. 그러니까 참 운이 좋죠. 자, 근데 궁궐을 새로 짓긴 지어야 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 숲의 호랑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늑대랑 여우가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 이때 이제 두 파 선을 이쁘게 좀 거예요. 선을 이쁘게 두 파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를 서경파, 여기를 이제 개경파. 얘는 원래 있었던 애들이고 얘네들은 이제 뉴페이스겠죠. 뉴페이스. 이자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자겸과 비슷한 애들, 그 다음에 이자겸과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생각, 이념과 사상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예요. 보수. 지금 이대로 변한 건 없어. 변한 게 없어. 아니고 서경파는 이제 변화를 추구합니다. 진보죠, 진보. 그래서 변화, 주체 사상 우리 위주로 해야 된다. 얘네들은 4대 아닙니다. 여진족한테 4대 관계를 맺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승은 우리 이제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태조 왕건의 유지를 받아서 고려를 계승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 금과 싸워야 된다. 금과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개경파는 우리는 신라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보다는 여기 영토만 잘 유지하면은 만족해. 그래서 금과 4대하자.
그 다음에 사람은 누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서경파는 대표적으로 묘청과 정지상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김부식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식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뉘어가지고 서로의 사상이 이제 갈라지는데, 여러분들 딱 봐도 뭔가 이 서경파들의 이 이론이, 여러분 이 보수파와 사대를 이 주장했던 개경파보다 뭔가 이 마음에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아직 젊고 도전 정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젊을수록 변화를 추구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변화보다는 유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도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잖아요. 근데 투표를 한 결과를 나이대로 분석을 하면, 진보는 젊은 애들이 많이 이제 투표를 하고, 보수는 나이 좀 지긋한 분들이 많이 투표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더 이제 좀 젊고 패기로운 사람들이라면, 얘네들은 이제 좀 더 그 해먹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간의 대결인데 이제 누가 이깁니까? 김부식이 승리를 하고 묘청은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 난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좋았던 것들이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 이제 이 사회는 보수파 사회가 되어버렸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중국한테 계속 빌어먹는 거야. 4대 강기하고 영토는 확장하지 않고 이 한반도 영토에만 만족을 하면서 고려, 조선, 대한민국까지 왔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안타깝죠. 이때 만약에 서경파가 이겼다면, 주체적이고 금나라랑도 싸우고 영토 확장을 끊임없이 했다면, 우리나라가 고려, 조선, 대한민국까지 오면서 더 넓은 영토와 강성한 힘을 자랑했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 후기에 역사학자였던 신채호라는 역사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요, 조선 역사상, 조선이란 말은 우리 한반도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상 1000년 1000년 동안 일대 사건이죠. 1000년 동안 중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이게 제일 중요했다. 그래서 이 묘청을 위시한 서경파가 이 개경파에게 패배함으로써 나라가 이 안 좋은 것만 남게 되고, 좋았던 그 왕건이 계승했던 고구려의 그 진취적이고 좋았던 기상은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한반도에만 국한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분이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진짜 이런지 아닌지는 이제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만큼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사상의 대결이었다 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수업이 좀 길었죠. 페이지는 한 페이지인데, 여기에 관련된 이 정치 세력의 변화, 큰 흐름에 이자겸과 묘청이 등장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역사가 신채호라는 역사가의 평가까지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무신 정권과 그 농민들의 그 봉기까지 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만났을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시험 범위가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들으실 때 열심히 들어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시험 기간에 이거 벼락치기 하려면요, 여러분들 못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